자, 여기 266페이지에 여기 실시 계획이 나오는데요. 요 실시 계획은 시험에 나오면 딱 정해져 있죠. 두 번째 이제 실시 계획입니다. 먼저 실시 계획은 누가 작성하는가? 작성자는 시행자가 작성합니다. 도시개발사업 시행자가 자기가 이렇게 공사하겠다고 작성하는 게 실시 계획이고요. 실시 계획에 이제 포함시켜야 되는 이 포함 사항이 있습니다. 포함 사항은 지구 단위 계획이에요. 지구 단위 요 계획을 포함시켜야 돼요. 어차피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실시 계획에는 건물 짓겠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규모 건축이 있을 때 수립해야 되는 계획이 지구 단위 계획이니까 실시 계획 작성 따로 하고 지구 단위 계획 수립 따로 하면 시간과 비용이 2배로 들거든요. 아예 포함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은 그 지위가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해야 돼요.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한다. 그 얘기는 개발 계획보다는 실시 계획이 하위 계획이라는 뜻이에요. 개발 계획보다는 실시 계획 하위 계획이다. 그 다음에 실시 계획을 인가하는 인가권자, 도장 찍어주는 사람 누군가? 지정권자입니다. 도시개발 구역을 지정한 바로 그 자가 실시 계획 인가를 내주게 돼 있고요. 5번째 이제 실시 계획 인가 고시의 효과. 자,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돼요. 결정 고시된 것으로 의제가 된다.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이 실시 계획 안에 포함되고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된 것으로 본다. 예를 들어 우리 기반시설의 설치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하잖아요. 근데 실시 계획 안에 기반시설 설치가 들어간 거예요. 도로 설치 이런 거. 그래서 기반시설 설치가 실시 계획 안에 포함되고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그 기반시설 설치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근데 기존의 도시군 관리 계획과 다르게 실시 계획이 고시가 되면요. 실시 계획을 우선해서 실시 계획대로 도시군 관리 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의제가 돼버립니다. 변경 의제가 돼버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은 실시 계획보다 범위가 좁거나 정도가 가벼운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 등의 의제가 생겨요. 그래서 예를 들면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면 건축법상 건축 허가 받은 것으로 본다. 이런 식으로 다른 법률에 의한 인허가가 의제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왜 이 실시 계획에서 이쪽 파트가 지문에 나오냐면 여기 왜 지문에 나오냐면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거 있습니다. 자, 우리 여기 광역 도시 계획이 있거든요. 우리 광역 도시 계획 밑에 뭐가 있습니까? 도시군 기본 계획 있죠. 도시군 기본 계획 밑에는 자, 도시군 관리 계획 있잖아요. 자, 이제 요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안에 지구 단위 계획 있죠. 예,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5번에 지구 단위 계획이 있어. 요 지구 단위 계획이 있다고. 그 다음에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4번이 뭐였지? 4번이. 갑자기 물어보니까 이제 처음부터 출발을 해야 돼. 머리가 이제 출발해가지고 기반 시설은 3번이지 4번이 뭐 4번 합격.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이죠. 그렇죠? 자, 도시개발사업에 관한 계획을 뭐라 그러지? 개발계획이라 그랬지 아까. 그렇죠?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이 바로 개발계획이었잖아.
도시군 관리 계획 내용 4번이 도시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 바로 개발 계획이었다고요. 그래서 자 4번에 나오는 이제 개발 계획이 있어. 개발 계획.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도시군 관리 계획과 지구 단위 계획과 개발 계획은 같은 레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국토계획부에 공부한 게 있어요. 도시군 관리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부합하여야 한다. 그래서 아까 나왔던 거. 개발 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에 들어맞도록 해야 된다. 같은 레벨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 개발 계획에 맞게 작성하는 게 뭐였어요? 실시 계획이었죠. 그러면 실시 계획은 개발 계획보다 하위 계획이거든. 자, 그런데 여기서 충격적인 결과가 나오는 거지. 실시 계획 안에 뭘 포함하라는 거야? 지구 단위에 포함하라는 거야. 분명히 하위 계획인데 하위 계획이 상위 계획을 포함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체계가 안 맞잖아요. 그래서 이걸 고민하다가 그래도 법을 만든 이유가 뭐냐면 실시 계획이 현장에서 가장 밀접한 계획이에요. 그래서 실시 계획에 따라서 상위 계획이 따라가야지만 빨리 사업을 끝낼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하냐 그러면요. 실시 계획에서 자 이렇게 길에서 이 사람이 시행자야. 도시개발 사업 시행자 이 사람이. 삽을 들고 삽질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도로 설치하려고. 그런데 주변 사람이 말려. 너 지금 여기다가 도로 설치하는 공사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했더니 도로는 기반시설이고 기반시설에 대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가 되고 난 다음에 너는 실시 계획에 따라서 도로 설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요거 하는데 도시군 도시군 관리 계획, 기초조사, 환경성 검토, 토지 적성 평가를 거쳐서 한 2년이나 3년 정도 걸려서 도로 설치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결정 고시 거기에 따라서 이제 실시 계획 작성을 하면요. 도로 하나 나올 때마다 삽을 땅에 꽂아놓고 한 2, 3년씩 기다려야 돼. 도저히 도시개발사 못하거든요. 그래서 아예 실시 계획에다가 도로 설치, 학교 설치, 공원 설치를 다 집어넣고 실시 계획 인가 고시만 있으면은 자기보다 위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렇게 해야지만 도시개발 사업이 빨리 끝나거든. 그래서 다른 데는요. 다 위에서 아래로 하는데 이것만큼은요. 밑에서 위로 가기 때문에 이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아셨죠? 예. 괜히 시험에 내는 게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필요 때문에 체계가 실시 계획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지구 단위 계획을 포함하고요. 실시 계획 인가 고시가 있으니까 자기보다 위에 있는 도시군 관리 계획이 결정 고시된 것으로 봐.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오는 거예요. 기나 있는 게 아니라. 특이하니까. 자, 266페이지 실시계획 작성 누구? 시행자. 개발 계획에 맞게. 지구 단위 계획 포함이죠. 인가권자는 지정권자 나오고 267페이지 가로 3번에 의견 청취 있잖아요. 하나도 중요하지 않은데 시험에는 자기보다 계급 낮은 사람이 의견 듣는 거예요. 지정권자 지가 시행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지정권자와 시행자 같은 사람일 수가 있다니까. 그러면 지정권자가 시행자일 때는 지가 작성하면 돼. 실시계획을. 그렇죠? 지가 시행자가 아닐 때는 지가 인가권자가 돼. 그때는 국토부 장관이 지정권자일 때는 지보다 계급 낮은 시도지사와 대도시시장 의견을 들어요. 시도지사가 지정권자일 때는 대도시시장을 제외한 시군구청장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됩니다. 예. 그 다음 밑에 가로 2번에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이제 나왔죠? 실시 계획 고시가 있으면은 도시군 관리 계획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기존의 내용과 다르게 실시 계획이 인가 고시가 되면 실시 계획에서 우선한다 그랬죠? 도시군 관리 계획이 실시 계획대로 변경된 것으로 본답니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저희 뒤로 넘겨 주시고요. 이제 271페이지 보시면은
도시개발 사업의 이제 시행 방식이 나오죠. 그래서 네 번째 파트에 사업 시행 방식이 나옵니다. 시행 방식이 나오는데 첫 번째가 사업 시행 방식의 요 구분이 나와요. 우리 세 개의 방식이 있죠. 수용, 사용 방식. 수용하고 일시 사용하는 수용, 사용 방식이 있고 땅을 바꿔주는 환지 방식이 있고요. 환지 방식이 있고 그 다음에 서커스는 혼용 방식 이렇게 있습니다. 혼용 방식 이렇게 있어요. 근데요, 요 세 개의 방식의 장점하고 단점을 물어보는 문제가 기출 문제 네 문제가 있어요. 근데 최근에는 이게 안 나와. 이걸 내시던 분이 은퇴를 하신 거예요. 안 나오는데 제자가 다시 이제 내공을 쌓아서 출제위원 들어가면은 자기 선생님이 내던 걸 내줘야 돼. 안 그러면 찍혀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또 나올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장점하고 단점 하고 단점 예. 이렇게요. 장점하고 단점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밤 9시에 강의가 특강이 끝났거든요. 정매 특강이요. 우리 학교에서 대학에서. 그러면 항상 학생들이요. 꼭 이제 그 뒤풀이를 해요. 그러니까 한 60명이 수업 들으면 한 30명 정도가 치킨집 전체를 다 빌려놔 이렇게. 그래서 꼭 가거든요. 가면은 제가 이제 다이어트를 하기 때문에 먹으면 안 되거든 밤에. 그리고 제가 안 먹고 있으면은 혹시나 이 치킨집을 잘못 잡은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 아주머니한테 항의를 하는 거야. 맛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또 먹어야 돼. 먹고 나면 또 앞에 있는 생맥주를 안 마시잖아요. 그러면 혹시 맥주가 이게 물 탄 게 아니라서 안 드시나 또 마셔요. 그러다 보면은 일주일 내내 노력한 것이 한두 시간 만에 무너져 버려. 예? 무너져 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학생들이 항상 생각하는 게 그 경매라든가 이런 것들 있잖아요. 배우잖아요. 배우면 뭔가 하고 싶거든. 근데 공부했을 때는 딱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한 잔 마시고 집에 가면 다 까먹어요. 예. 어떤 자기가 그동안 이해했던 그 과정이 있잖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 A, B, C. A가 B고, B가 C고, C가 D가 되는 그 과정들이 있잖아요. 순간적으로 이해가 딱 될 때 빨리 어디 책이든 노트든 보이는 종이에다 빨리 써놔야 돼. 안 그러면 휴대폰에다가 자기한테 스스로 문자를 보내가지고 그 과정을 외워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요일 날도 학생들이 그래요. 앞에서 이제 다리 하나를 이렇게 뜯으면서 하시는 누님께 하시는 얘기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근데 그때 이제 자기가 딴 생각하다 그걸 까먹고 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똑같습니다, 여러분요. 특히 도시개발 부분 그런 게 많아요. A가 B다, B가 C다, C가 D다 해서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 논리적인 순서가 딱 맞춰지는 순간이 있거든요. 그때 그걸 까먹기 전에 빨리 써놔야 돼. 쓰거나 자기한테 문자 보내놓고 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쪽도 마찬가지예요. 이쪽도 장점하고 단점이 순간적으로 딱 이해가 되는 순간이 있다가 또 까먹거든요. 예. 그래서 제가 그 수요일 날 그 학생들이 그 얘기를 진짜 몇 사람이 하더라고요. 복잡한 경매에서 왜 저걸 갖다가 이제 가치 평가를 저렇게 했는가 자기 나름대로 논리 평가 됐는데 그 까먹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찬가지예요. 아주 어려운 것들이 있죠. 그래서 만약 감정 평가 공식이 왜 저렇게 됐는지가 순간적으로 이해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해된 과정을 빨리 써놓으세요. 다시 이해하는데 시간 오래 걸려. 예, 써놓아야 되는 거예요. 예. 또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수용 사용 방식의 장점 뭐냐면 수용 사용 방식은 일단 대규모 사업에 적합하거든요. 그래서 집단적인 조성이라는 말을 써요. 집단적인 조성. 그래서 집단적 조성에 유리하다. 그 다음에 신속한 거예요. 신속하다. 예. 그러면 최대 단점은 수용 방식은 수용 보상금이 나가거든요. 그래서 수용 보상금이 나가니까 지가가 높은 지역, 지가가 높은 지역 있죠. 여기에서는 불리한 거예요. 땅값이 높은 지역은 못해. 수용 보상금 때문에. 그래서 머릿속에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수용 방식은 일단 수용 보상금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땅값이 높으면은 수용 보상금 때문에 수용 방식을 하기가 힘들겠구나.
그 다음에 만약에 그러면 규모가 작으면은요 보상금이 많이 나온다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할 거 아니에요. 근데 수용 방식은 주로 집단적인 조성에 유리하기 때문에 수용 보상금 규모도 엄청나게 클 거라고요. 그래서 땅값이 그렇게 비쌌던 용산 같은 경우는 수용 방식으로 한 거예요. 망했습니다. 예, 보상금이 60조 원 넘어 나간다 그래서. 예. 자, 환지 방식의 정반대로 장점. 낡은 땅이 만약에 100평이 있어요. 이걸 갈아엎어 가지고 개발된 땅으로 만들어서 바꿔 주는데 한 50평만 바꿔 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50평은 거저 뛰어간 거야. 가져갔어, 거저. 어떻게 쓰는가 봤더니 도로, 학교, 공원, 도서관 같은 공공시설을 설치할 때 뛰어간 땅을 쓰거든. 그러면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은요.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상관이 없어. 왜? 보상금이라는 개념이 없어. 그냥 아무 대가 없이 뛰어가는 거예요. 아무 대가 없이. 그래서 환지 방식은요. 지가가 높은 높은 지역에서 이게 유리한 겁니다.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자, 명동 땅 한 평이 2억씩이래. 땅값이 아무리 비싸도 환지 방식, 새로 개발된 땅 절반만 주면 돼. 절반은 그냥 뛰어가는 거지. 이 땅 얼마인지 궁금하지도 않아. 왜? 그냥 가져가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예. 이게 지가가 높은지 유리하다. 단 절차가 요것은 지연되거나 복잡하다는 거죠. 그럼 가끔 어떤 누님들이 선생님 몇 달이나 지연됩니까? 그래. 한 10년 지연돼 보통. 예. 그러니까 지연돼 복잡하다. 왜? 토지 소유자가 100명이면은요. 그 지역을 갈아엎은 다음에 토지를 100조각으로 나눠줘야 되거든. 100개로 쪼개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빵 같은 거 자르거나 피자 쪼갤 때도 조금 공정하지 않게 쪼개면 분쟁이 생기는데 피자보다 비싼 게 땅이야. 예? 그렇잖아요. 만약에 1000명 중에 한 사람 땅을 잘못 쪼갰어요. 이거 그 사람 땅만 새로 쪼갤 방법 있나? 전체를 다 새로 쪼개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항상 분쟁이 생깁니다. 이게 그 절차가 지연되거나 복잡해요. 여러분 절대 환지 방식으로 뭐 하는 곳에는 투자하는 게 아니다. 절차가 지연되어 복잡하다. 그래서 여기 장점과 단점이 시험에 기출 문제가 4문제가 있어. 4문제. 순간 이해됐다가도 시험장 가면 머리가 꼬이기 시작하는 거야. 자기가 이해했던 것을 써놓거나 이렇게 해야 돼요. 혼용 방식은 일부 수용, 일부 환지 방식인데 사업 대상 지역을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요. 미분할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분할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분할해서 할 수도 있고 분할해서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 예. 그래서 분할, 미분할. 그래서 예전에는 진짜 여러분들 저도 공부할 때 여러분들이 그 현재 겪고 있는 그 고통이 있잖아요. 고통을 먼저 겪은 제가 선배 아니겠습니까? 예. 민법부터 시작해서 공법까지 얼마나 많은 나를 갖다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다른 게 필요 없어요. 조금 이해되면은 그 이해된 걸 갖고 계속 유지를 시키는 겁니다. 그냥 그 다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외우는 수밖에 없어요. 그게 시험에 나오는 부분일 때 외워야 돼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되고 기출문제 4문제가 있거든. 자, 그러면 거기 보세요. 271페이지 시행 방식 분류는 일단 설명됐죠? 변경이 아직 시험에 안 나왔는데 우리 변경을 좀 이해를 해 보셔야 돼요. 이거는 3가지 경우가 있는데 외울 필요가 없어요. 시행 방식 변경은 수용 방식을 쓰지 않으려고 변경하는 거야. 그러면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가 있을까요? 없어. 환지 방식으로 하거나 혼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있어도 수용 방식으로 변경하는 경우는 없다. 이건 아시면 되고만. 예. 그래서 사업을 하는데 땅값이 막 올라가지고 보상비를 감당할 수가 없대. 그러면 이제 수용 방식 안 하겠다. 환지나 혼용 방식 쓰겠다가 이거예요. 자, 시행 방식 결정을 보시면은 환지 방식을 언제 쓰는가 봐요. 시험에는 동그라미 2번이 거의 대부분 나온 거죠. 지역의 지가가 인근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히 높아서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이게 주로 시험 나왔거든요. 근데 1번도 알아두셔야 돼요.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 정비를 위해서. 자, 공공시설 확보하는데 좋은 방식은 뭐겠어요? 환지 방식이지. 왜? 공원이
만 평짜리 공원이 필요하대. 그러면 개인한테 환지해 주는 땅에서 또 다 뜯어내는 거야. 그래서 만 평 모으면 되는 거지. 근데 수용 방식에 만 평이 필요하다면요. 평당 얼마 수용 보상금 나가는지를 계산해서 일단 예산을 먼저 확보하고 난 다음에 수용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공공시설을 확보할 때 환지 방식이 편해요. 그 다음에 거기 보시면 토지를 교환하거나 분합. 환지라는 말 자체가 토지를 교환하는 거거든. 그렇죠? 나누고 합치고 구획 변경하고 우리 환지 방식 예전에는 토지 구획 변경 사업이었어. 토지 구획을 변경하기 위해서는요. 서로 땅을 주고받고 교환해야 되거든. 구획 변경, 지목, 형질 변경, 공공시설 설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이때도 환지 방식 사용한다. 그러면 공부를 못해도 괜찮아. 수용 방식 한 줄밖에 안 돼. 집단적인 조성과 공급이 필요한 경우 이때 수용 방식. 그리고 땅값이 비쌀 때 환지 방식이다. 일단 혼용 방식은 부분적으로 수용 방식, 환지 방식에 해당할 때입니다. 보시고 어떤 뒤로 넘겨서 우리 지난달에 제가 설명 안 드린 건데요. 동그라미 3번을 한번 보시면은 사업 시행 지구를 분할해서 시행하는 경우는 각 사업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 시설의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그건 알아두셔야 돼. 시험에 나오거든요. 한 여쭤볼게요. 그거는요. 이렇게 여기가 도시개발구역인 여기가 수용 방식이야. 수용 방식으로 하고 여기는 환지 방식으로 해요. 이 전체는 다 혼용 방식인데 근데 도로를 이렇게 설치하는 거예요. 이게 도로예요. 자, 그러면은 도로를 이렇게 설치할 때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을 지나가는 요 도로 있죠. 기반 시설요. 이 도로 설치할 때 이 도로 부지는 어떻게 마련했나? 이 토지 소유자들한테 수용 보상금을 주고 사들인 거예요. 이쪽의 도로는 어떻게 도로 부지를 마련했나?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에서 조금씩 다 아무 대가를 주지 않고 뜯어낸 거라고요. 그렇잖아요. 그러면 이 도로 설치할 때 요 환지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 주민은 이미 도로 설치 비용을 다 부담한 거죠. 수용 방식이 적용되는 지역은 부담을 안 했어. 예. 이걸 명확하게 해야지만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하는 액수에 대해서 그 다음에 아파트를 분양할 때 분양가 있죠. 그렇잖아요. 그 지역 사람들한테 뭐 토지를 바꿔주거나 아니면 대신 수용 보상금 대신에 아파트를 주거나 그랬을 때 이걸 다 계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좀 공정하거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각 사업 지구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반 시설 설치 비용 등을 명확히 구분해서 실시 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가 되는 겁니다. 자, 우리 순환 개발 방식은요.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하는 것이 순환 개발 방식이에요. 한꺼번에 다 때려 부시고 새로 짓면 전세난이 생겨요. 그래서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일부 부시고 새로 짓고 이게 순환 개발 사업인데 물론 시험에 나온 적은 없지만 읽어주시면 되고요. 5번의 세입자 등을 위한 임대주택 건설 용지 공급 요거 신문 읽듯이 읽어주시면 돼요. 6번의 도시개발사 분쟁조정위원회라는 것이 있다는 정도만 보시면 충분하겠다.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 대표 예제를 한번 보세요. 대표 예제. 이거 작년도 시험 문제고요. 작년도 우리 예상 문제에도 있었고 아침마다 나눠주는 문제에서 이 문제를 한 5번 이상 풀고 시험장 갔어. 변경할 사유가 아닌 거. 1번 2년 내 사업을 착수하지 않았을 때 취소됐을 때 3번 이거 1년이지. 1년 내 인가 신청 안 했을 때죠. 3번 정답이지 그냥. 예. 부도 취소 나왔으니까 3번이지. 딱 보는 순간 바로 3번이 6개월이 딱 보이는 거예요. 나오면 안 되고 1년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1초 만에 맞히는 거예요. 난이도 격차가 엄청 심해 도시개발법은요. 일단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수용 방식부터 하겠는데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주에는 문제가요. 도시개발법 복습 문제가 한 10문제가 나갈 거예요. 10문제. 오늘까지는 5문제 했잖아요. 근데 이제 좀 문제 푸는데 적응이 됐다고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열문제식 이체 나갈 거예요. 열문제식. 열문제식 푸시고 그러면 그 풀었던 문제가 또 시험에 나와요.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10문제, 15문제 막 풀고 하다 보면은 나중에 이슬빗에 옷이 젖듯이 이제 문제를 다 풀어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말에 너무 있잖아요. 날씨 좋다고 해서 많이 노시면 안 돼요. 조금만 놀고 평소보다 반만 놀고 주중에 한 번, 그러니까 화요일이나 수요일쯤에 여기 우리 공법 책의 밑줄 친 부분이라도 한 30분이라도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은 기억이 더 오래 유지가 돼요. 그래서 오늘 책을 덮고 다시 피는 게 다음 주 이 시간 되면 곤란합니다. 아셨죠? 예. 건강 관리 조심하시고 절대 병 나면 안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